지금부터 2015 수학 검정 교과서 문제점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포자 문제로 대변되는 수학 교육의 문제는 우리 교육의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수학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보다는 지시감기 문제풀이 수업만 되풀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목표로 개정되었습니다. 교육과정 개정의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과서가 그 가치를 충분히 담아야 합니다. 특히 수학 교과는 다른 교과에 비해 교과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수학 교과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올 가을에 공개되어 내년 중학교 1학년에게 적용될 2015 수학 검정 교과서가 개정 취지를 제대로 담고 있는지 분석하였고 그 결과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지난 11월 29일 신동근 국회의원실과 함께 토론회를 가졌고 대부분 참석자들은 그 심각성에 대해서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2015 수학 검정 교과서의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교육부와 해당 담당자의 해명과 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수학 사교육 포럼 대표이신 최수일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4년마다 연거푸 2번 교육과정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장에 피로감과 거부감이 있었지만 우리 단체는 2015 교육과정 개정 취지가 여러 가지 훌륭한 대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발표한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에도 우리나라 수학교육이 교사의 설명식 교수의 주로 의존하여 수업의 과정과는 무관하게 사교육에서 선행학습으로 공부한 학생이 학교 수업에 소홀히 하더라도 평가에 별 불이익이 없는 그런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그리고 과정 중심의 평가 이 두 가지가 그동안의 수학교육의 문제점을 일거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었고, 교육부와 수학계가 이런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그 해결책으로 만든 정책이라고 믿었습니다. 3쪽에 보시는 두 가지 그림은 교육부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강론 확정 발표 보도자료 그리고 그때 나온 질의응답 자료입니다. 그런데 올 가을에 수학 교과서가 공개되었을 때 우리가 그동안 걸었던 기대와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내년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울 수학 교과서는 무려 10종이나 되었지만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담보한 교과서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 그리고 수학 1, 수학 2 교과서도 각각 9종씩이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심사 기준을 보겠습니다. 교육부가 만든 수학 교과서의 심사 기준, 일명 검정 기준이라고 하는데 총 4개 영역의 19개 항목입니다. 이 중 수업과 평가에 직결되는 영역은 4장 교수 학습 및 평가 영역이며 이 영역은 다음 표 1과 같이 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잘 보면은 3개 항목 어디에도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는 기준에 없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그동안 고질적으로 나타난 총론과 강론의 교류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선언한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에만 손을 쓰고 그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교과서 개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총론과 강론의 교류 현상은 이번에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5 교육과정 개정은 타당성을 잃었습니다. 교육부는 2015 교육과정 핵심 목표와 연결된 이 두 항목을 심사 기준에서 왜 뺐는지 반드시 해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의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이번 10종의 중학교 수학 교과서는 모두 이런 면에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교수학습 방향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 2와 같이 8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보면 암기를 지향하고 지식의 심층적 이해에 중점을 두고, 3번에 학생의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그리고 4번에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히, 그리고 5번에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 협동 학습 경험을 충분히, 6번째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8번째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총론의 교수 학습 방향이 있었고, 또 여기에 따라서 2015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도 학생 중심이 되어 또 학생이 스스로, 이런 표현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수학습 방향에서는 발견을 주로 주장하고 있고, 이것이 학생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목표를 이해하고 학습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개념 도입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을 여는 활동 또는 생각 열기, 이런 활동이 수업에서 좀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10종의 모든 교과서는 생각 열기 또는 개념 열기를 동기유발을 하려는 시도는 하지만 형식적일 뿐, 이어지는 본문에서 수학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그림 3에 현재 개발된 교과서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보시면 막곡지각은 무엇인가? 이것은 학생들이 학습에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목표인데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개념 열기가 주어지긴 했지만 위의 활동에서 크기가 서로 같은 각을 찾으시오, 이런 질문을 하지만 그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과 학생들의 발견을 기다릴 틈도 없이 바로 5cm 밑에 있는 본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도 친절하게 다시 박스로 정리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종의 교과서 또한 개념 설명, 예제풀이, 문제풀이 연습, 우리나라 전형적인 수학 교과서의 3단계 설명식 교수 방식의 구성인데, 이것을 이번에도 전혀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발견학습, 탐구학습, 이런 용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림 4를 보시면 전형적으로 수학 교과서가 취한 모든 형태인데, 수학 교과서는 항상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학 개념을 학생들이 발견하지 않고 교사가 주도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주어졌고, 그것도 모자라서 교사가 또 적당한 문제를 내서 미리 시범적으로 풀어주는 예제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학생들에게 따라하도록 하는, 그런 따라하는 역할을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이 3단계 방식입니다. 다음으로는 핵심 역량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된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의 이 3가지 수학적 과정에다가 창융합, 정보처리, 태도 및 실천이라는 3가지를 추가해서 수학 교과 역량을 6가지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2015 수학 교육과정의 중요한 특징으로서 수학 교과 역량을 함양을 교육과정 전 맥락에서 강조하고 있고, 교과서 검정 기준까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서 구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성취 기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8쪽의 표 4를 보시면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성취 기준 일부를 발췌한 겁니다. 소인수분해와 정수와 유리수 2개 단원에 대한 성취 기준인데, 5개의 성취 기준을 읽어보시면 온통 수학 지식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성취 기준에 학생들이 도달해야 될 성취 기준의 핵심 역량, 수학 교과 역량은 전혀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종의 교과서는 기존의 교과서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아래 그림 5나 표 5에서 보듯 기존에 있던 문제에다가 아이콘만 달아서 관련된 역량을 강조 표시하든가, 수학 교과 역량을 새로운 코너로 신설하는 방법으로 수학 교과 역량을 별도로 담아냈다는 겁니다. 이렇듯 수학 교과 역량이 별도의 아이콘이나 새로운 코너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수학 교과서 전반에 녹아들어야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수학 교과 역량이 함양되고 그 힘으로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교과서의 기본 학습은 수학 내용 지식만으로 진행된 이후에 별도의 과제나 코너를 만들어 수학 교과 역량을 기르는 활동을 시키는 것으로는 제대로 된 수학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9쪽에 있는
그림 6과 그림 7은 수학 교과 역량에 관한 별도의 아이콘이 달린 또는 별도의 코너가 있는 그런 예시로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특정 과제에다가 특정 역량을 기계적으로 1대1 매칭시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과정중심 평가 방안을 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된 제2차 수학교육 종합교육의 일부가 지금 그림 8에 나와 있습니다. 수학교육 종합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수학 공부는 곧 문제풀이라는 그런 공식을 심어준 그동안의 수학교육 방식은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등 정의적 영역의 성취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문제풀이식이 아닌 원리와 개념을 익히는 과정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을 마련하고자 제2차 수학교육 종합교육에는 과정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을 담보할 교과서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즉 문제풀이가 아닌 실생활 속에서 수학의 유용성을 체감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수학 교과서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했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 교과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수학 교과서는 이런 과정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이경화 교수 등이 최근 연구한 과정 중심 평가의 정의를 보면은 수업과 연동된 평가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교수학습에 반영함으로써 학생의 수학학습을 돕는 평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정중심 평가는 학습이 일어나는 수업 상황에서 이루어져 교수학습과 평가가 하나로 통합되는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가 일어나는 시기가 수업과 별개인 중간 기말고사가 아니라 수업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교수학습 과정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교과서에 제시된 과정중심 평가는 대부분 수업 시간에 다루는 과제가 아닌 별도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과정중심 평가에 대한 오해를 한 부분으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됩니다. 수학계나 교과서 집필지는 아직도 과정중심 평가를 꼭 점수로 환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사가 학생의 성장 과정을 누적적으로 관찰한 내용을 피드백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평가한 자기평가나 동료평가 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학습을 반영하여 성장해가는 모습을 기술해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과정중심 평가일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교육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 11월 29일 우리 단체와 신동근 의원실이 함께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서 이번 교과서가 질 좋은 교과서, 학생 개념 중심의 교과서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역량도 교과서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교과서가 잘 개발되었으니 이제 교사들이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방법에 그 성패가 달렸다고 하는 생각은 이제 수학교육의 책임을 현장 교사들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것입니다.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을 진행할 수 없고 수학 교과 역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교과서를 만들어 놓고 수업하는 교사에게 책임을 미루는 정책 담당자는 이제 더 이상 교육부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수학 교과서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년 3월 현장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지는 못할 망정 교과서가 잘 개발되었다고 하는 안이한 판단에 우리는 심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과정 중심 평가는 교사가 책임지고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진행하면 된다는 것은 애당초 교과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쪽에 부실한 이런 교과서가 탄생한 경과를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교육부는 2015 교육과정 개발 초기에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로 교육과정 문서체제에 교과서 개발 방향이라는 항목을 넣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아래 그림 글을 보시면 현행과 새로 나올 문서체계 비교표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이 2015 문서체계인데 마지막 8장에 교과서 개발 방향이라는 항목이 새로 추가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국가교육과정 강론조정위 회의자료 31쪽을 보면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교육과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계산하는데 개선 대상으로 교과서, 교원, 대학 입시 이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과서가 이 보완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고, 이 판단은 교육부가 교과서를 교육과정 운영의 걸림돌로 판단한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추진한 정책이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일관성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웬일인지 이후의 회의 자료에서부터는 이런 내용을 찾기가 어려우며 결국 확정된 교육과정에는 교과서 개발 방향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결국 교육본의 부처 간 이기주의에 의해 교육과정과 일치하는 교과서 개발이 거부되어 교육과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수학 교과서가 만들어진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즉, 교육본의 교육과정 정책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한 후 내부적으로 무슨 연유에서인지 교과서 정책과가 이를 받지 않고 무시한 결과로 판단되며 교육과정 개정 취지에 들어간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는 수학 교과서 검정 기준에 그 문구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상 기자회견문에 이어서 우리의 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 요구사항입니다. 첫째, 2015 수학 교과서로는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 확정 이후 유독 새 수학 교과서 속에 이와 관련된 목표가 반영이 안 된 채 졸속으로 발간된 경위를 면밀히 검토해 이를 바로잡아야 하며 나아가 관련자들을 엄히 문책하고 교체하는 등 인적 청산을 하십시오. 둘째, 위의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즉시 마련하여 내년 3월 학교 현장에 야기될 혼란을 최소화하십시오. 셋째, 2015 교육과정의 좋은 목표를 반영하지 못한 구태의연한 교과서로는 수업과 평가가 혁신되지 않는 것이 자명한 바 당장 새로운 검정 기준을 만들어 2015 교육과정 개정 취지에 맞는 새 교과서를 2019년까지 다시 발간하는 일에 착수하십시오. 넷째, 교육부는 이후 교과서 제도를 인정제나 자유발행제로 전환하여 제대로 된 수학 교과서가 나오도록 교과서 관련 제도 개혁에 나서십시오. 이상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찍으셔야 되나요? 뒤에. 괜찮습니까? 예. 질문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